야, 한정우! 일로 와, 한 대 맞자! 따기 소리가 호텔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68의 한정우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50년 친구라고 믿었던 조만식. 하지만 그는 10년간 친구를 짐승처럼 대했습니다. 병원 기록만 42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한정우는 10년간 침묵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끔찍한 폭력은 과연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2월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특급 호텔 25층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변호사 윤서연은 하루 종일 이어진 계약 미팅을 마치고 객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40살의 그녀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였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서연은 서류 가방을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이힐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오늘만 3건의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연회장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 한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68배 시아버지는 오늘 건설사 회장님의 망년회에 참석한다고 했었습니다. 같은 호텔에서 열린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마주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복도 한쪽에 멈춰 섰습니다. 연회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술자리 특유의 소란스러운 웃음과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하, 회장님, 오늘 기분 좋으시네요. 야, 정우야, 술 좀 따라봐.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서연은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목소리 톤이 이상했습니다. 친구들끼리의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둥근 테이블에 10명 남짓한 중년 남성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값비싼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양주와 안주가 가득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반짝이는 술잔들이 보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시아버지 정우가 보였습니다. 정우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깨가 움츠러든 채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힌 모습이 마치 벌 받는 학생 같았습니다. 테이블 가장자리 마치 하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웃고 떠들었지만 시아버지만 혼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건설사 회장 조만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70살의 조만식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풀어 헤친 모습이었습니다. 야, 한정우. 조만식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세가 그게 뭐야? 앉은 자세 좀 똑바로 안 해? 조만식이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정우를 노려봤습니다. 정우는 황급히 허리를 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허리는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68배 몸은 이미 곳곳이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요즘 허리가 좀...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조심스럽게 자세를 고쳤습니다. 뭐, 허리가 아프면 집에서 쉬지. 왜 여기 나와? 조만식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낄낄거렸습니다. 비겁한 웃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정우를 돕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회장님,
정우 형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형? 누가 형이야? 여기서 내가 제일 나이 많아. 조만식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술잔을 내던지듯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술이 튀었습니다. 순간 조만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술기운에 비틀거리면서도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야, 한정우, 똑바로 서봐. 조만식이 정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정우는 힘없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숨소리까지 가빠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찰싹! 조만식의 손바닥이 정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옆으로 확 돌아갔습니다. 안경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뺨에는 선명한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손가락 자국까지 그대로 찍혔습니다. 이게 자세야, 자세. 똑바로 못 서? 조만식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침이 튀었습니다.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술잔만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안주를 짚는 척했습니다. 말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색한 웃음소리만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하, 회장님 손맛이 제대로네요. 정우 형도 좀 정신 차려야죠. 비겁한 웃음들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들은 심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맞은 뺨을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려 애썼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고개는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조만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래, 이제 좀 정신을 차렸네. 앉아. 손을 휘저으며 명령했습니다. 정우는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붉어진 뺨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경을 벗어닦는 척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던 시아버지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저렇게 무릎 꿇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이 분노보다는 작았습니다.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조만식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더 큰 굴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이건 법정에서 끝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장면을 눈에 담았습니다. 정우의 떨리는 손을 봤습니다. 조만식의 거만한 표정을 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겁한 침묵을 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CCTV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증거는 나중에 모으면 됐습니다. 지금은 이 순간을, 이 감정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객실로 향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분노와 결심이 담긴 발걸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객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객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호텔 객실은 고요했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친구가 아니에요.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건 폭력이에요. 친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학대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아래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막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휘두르고 누군가는 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굽은 어깨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붉게 부은 뺨이 보였습니다. 억지로 지은 웃음이 들렸습니다. 떨리던 손이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한정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목격자들. 변호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객실에 울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연은 시아버지 집 앞에 섰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젯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찰싹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굽은 어깨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 정우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갑자기 웬일이니? 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시선은 시아버지의 얼굴에 고정됐습니다. 왼쪽 뺨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모양까지 선명했습니다. 아버님 얼굴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황급히 손으로 뺨을 가렸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 부딪혔나 봐.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들어오렴. 밖에서 얘기할 일 아니잖니. 정우가 서연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액자들, 정갈하게 정돈된 공간. 시아버지는 평생 이곳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일단 이것부터 해드릴게요. 정우의 뺨에 살며시 대려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어, 괜찮아. 별일 아니라니까. 목소리에 힘을 주었지만 떨렸습니다. 서연은 물티슈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어젯밤 제가 봤어요. 정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뭘? 호텔 연회장에서요. 조만식 회장이 아버님을 때리는 걸 봤어요. 서연의 말에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내가 봤구나. 한참을 침묵하던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끼리 장난이야. 장난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 뺨을 때리는 게 장난이에요? 저 멀리서도 들릴 만큼 세게요? 서연아, 목소리 좀 낮춰라. 정우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웃집에 들릴까봐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나이 또래끼리는 원래 그래. 좀 거칠게 지내지. 정우는 계속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말할수록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님, 저 변호사예요. 폭행이 뭔지 잘 알아요. 폭행이라니. 그건 너무 심하잖아. 정우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만식이랑 나는 50년 지기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어. 50년 지기가 친구를 때려요? 서연의 질문에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님, 저 병원 기록 확인했어요. 정우의 고개가 확 들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타박상, 골절, 염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건 전부 넘어졌다, 부딪혔다고 하셨죠. 그게 사실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왜 참으세요? 왜 당하고만 계세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존경하던 시아버지였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왜 저렇게 맞고만 계셨을까요? 정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선우가 만식이 회사에 다니잖아. 정우의 아들 서연의 남편 한선우는 조만식의 건설회사 과장이었습니다. 10년째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식이한테 대들면 선우가 어떻게 되겠니?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승진은커녕 하루아침에 잘릴 수도 있어.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맞으신 거예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마라. 제발. 정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아버님, 나야 뭐 맞으면 맞는 거지. 나이 들어서 아픈 것보다 덜해. 정우는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아들 녀석이 잘 되는 게 내 소원이야. 그게 다야. 정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선우 결혼시키고 손주 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니?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다 자식 앞길 때문이야. 정우의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50년 지기라는 이름 아래 수십 년을 참아왔습니다. 친구라는 가면을 쓴 가해자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아들 하나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의 앞길에 돌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신의 존엄을 포기했습니다. 아버님 인생은 어떡하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 자신을 이렇게 버리세요? 버린 게 아니야. 선택한 거지.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모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니? 자식을 위해선 뭐든 하는 거지. 서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서연아, 제발 선우한테는 말하지 마라. 정우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 녀석 알면 당장 회사 그만두겠다고 할 거야. 그럼 그만두면 되잖아요. 다른 회사도 많아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이니? 40대 중반 나이에.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의 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이 분노와 슬픔보다는 작았습니다. 아버님, 약속해 주세요. 서연이 정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술자리도 거절하세요. 그게 어떻게, 제발이요. 아버님이 다치는 걸 더는 못 봐요. 서연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정우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알았어. 최대한 피해볼게. 힘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약속이라기보다는 위로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계속 참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서연아, 괜한 일 만들지 마. 아버님은 그냥 조심하세요. 절대 혼자 만나지 마시고요. 서연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뺨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굽은 어깨, 축 처진 고개. 한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법으로 끝낼 거예요. 반드시.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존엄을 며느리인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더 이상 참고 살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였습니다. 서연은 로펌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조만식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검색하자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의리의 회장 조만식, 어려운 친구 돕기 앞장, 우정을 지키는 경영인 조만식 회장 화제, 친구는 가족, 평생 우정 지켜온 건설업계 원로. 화려한 제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하나하나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한 인터뷰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조만식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띤 모습이었습니다. 저에게 친구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만식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들이 있어요. 50년 넘게 우정을 지켜왔죠. 리포터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외면하는 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조만식의 말에 스튜디오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어젯밤 시아버지를 때렸습니다. 저 온화한 미소 뒤에 폭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른 영상을 찾았습니다. 자선 행사 현장 영상이었습니다. 조만식은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잘 키워야죠. 따뜻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연기로만 보였습니다. 계산된 친절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보이는 가면이었습니다. 서연은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조만식의 회사 직원들이 쓴 익명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은 밖에서와 안에서가 완전히 달라요. 언론 앞에선 천사, 회사에선 악마. 화나면 물건 집어던지고 고함 질러요. 직원들 다 무서워해요.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선우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회장님이 골프 치러 가자고 하셔서. 회장님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응, 갑자기 전화 오셔서 나보고 골프 같이 가자고.
선우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당신 안 가면 안 돼요? 회장님 부르시는데 어떻게 거절해? 승진 평가도 다가오는데. 선우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조심해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남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맡고 있는지, 그 골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야겠다고. 오후 5시였습니다. 서연은 차를 몰아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말한 곳이었습니다. 도착하니 고급 골프장이었습니다. 회원제라 출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로비에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시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조만식 회장님과 약속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확인 전화를 걸려다 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자주 오시는데 지금 라운딩 중이세요. 잠시만 기다리시겠어요? 네, 여기서 기다릴게요. 서연은 라운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골프장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골프 카트가 다가왔습니다. 조만식과 몇몇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아버지 정우가 보였습니다. 정우는 무거운 골프백을 메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무거워 보였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야, 한정우, 물 안 가져와? 조만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황급히 가방을 내려놓고 물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미지근하잖아. 조만식이 물병을 던졌습니다. 물병이 정우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정우 형, 요새 기운이 없으시네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정우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저게 친구 관계인가요? 저게 50년 우정인가요? 조만식은 정우를 캐디처럼 부렸습니다. 짐을 들게 하고 물을 가져오게 하고 심지어 신발까지 닦게 했습니다. 제대로 안 닦으면 또 혼난다. 정우는 무릎을 꿇고 조만식의 골프화를 닦았습니다. 68배 노인이 그렇게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그때 남편 선우가 보였습니다. 선우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여기? 아, 선우 과장. 조만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심심하시다고 해서 같이 모시고 왔지. 친구잖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 괜찮아. 회장님께서 좋게 생각하셔서. 정우가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선우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남은 멍, 구부정한 자세, 떨리는 손. 아버지, 얼굴은 왜? 아, 넘어졌어. 괜찮아. 정우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조만식이 선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자, 우리 라운딩 마저 하러 가자고. 내 아버지는 집에 먼저 보낼게. 아, 네. 감사합니다. 선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 앞에서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라운지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누군가 팔을 잡았습니다. 골프장 직원이었습니다. 여성 직원이었고
나이는 30 초반쯤 보였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맞으시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직원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 어르신, 한정우 씨 맞죠? 네, 제 시아버님이세요. 저희가 다 알아요. 직원의 눈빛이 안타까웠습니다. 조 회장님이 저 어르신한테 하시는 거 다 봤어요. 정말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욕하시고 때리시고 저희가 말리고 싶어도 못 말렸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원이시잖아요.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자주 그러셨어요? 거의 올 때마다요. 몇 년째 그러세요? 서연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몇 년째라고요? 혹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 어르신 너무 안쓰러워서. 직원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다른 직원들도 같은 마음이에요. 서연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정우를 찾았습니다. 정우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두 손으로 짚고 있었습니다. 아파 보였습니다. 서연이 다가가려는데 정우가 일어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도 없이 버스를 타려는 거였습니다. 서연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건 우정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학대예요. 서연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조만식은 계산된 가해자였습니다. 언론 앞에선 의리의 회장, 뒤에선 친구를 노예처럼 부리는 폭군.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아들 때문에 절대 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 약점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폭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과시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서연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반드시 끝낼 거예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증인도 생겼습니다. 증거도 모으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조만식의 가면을 벗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였습니다. 서연은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선우는 아직 골프장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채소를 썰고 있는데 거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씻고 거실로 갔습니다. 화면을 보니 조만식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이름만 봐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전화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잠시 후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집 전화였습니다. 서연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선우 과장 집이죠? 저 조만식입니다. 조만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 회장님.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서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방금 골프장에서 헤어졌는데 금방 도착할 거예요. 조만식은 웃었습니다. 우리 선우, 오늘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선우 과장, 정말 괜찮은 인재예요. 제가 아들처럼 생각합니다. 조만식의 말은 따뜻했습니다. 이번 승진 심사에서도 제가 적극 추천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당연한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은 인정받아야죠. 조만식은 계속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선우 과장 덕분에 우리 회사가 발전하는 겁니다. 과찬이십니다. 서연은 억지로 예의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 사람이 시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선우한테 제가 전화했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정말 선우를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면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서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회사 전화기였습니다. 회사 업무용으로 쓰는 별도 회선이었습니다. 서연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전화기에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통화 중이었습니다. 스피커폰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깜빡하고 끄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만식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야, 한정우.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서류 들고 회사로 와. 명령조였습니다. 조금 전 남편에게 했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내일은 제가 병원에. 시아버지 정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그게 중요해. 서류가 중요해. 조만식이 고함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져가겠습니다. 당연히 가져와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협박이었습니다. 내 아들 승진, 이번에 결정되는 거 알고 있지?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끝이야. 알아들어? 알겠습니다. 꼭 가져가겠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조만식이 비웃었습니다. 내 아들 잘 되는 것도 다 나 때문이야. 그걸 잊으면 안 돼.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제대로 일 처리나 해. 딸각,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그게 진짜였나요? 10분 전 남편에게는 따뜻한 말을 했습니다.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적극 추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에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함치고 협박하고 비웃었습니다.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질이었습니다. 조만식은 선우를 볼모로 정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담보로 아버지를 학대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선우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뭐가? 선우는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골프장에서 봤다면서요. 아, 그거? 아버지 별로 안 좋아 보이시더라. 선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얼굴에 멍도 있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당신 회장님이랑 아버님 관계 어떤지 알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관계? 친구잖아. 50년 지기라던데. 선우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 친구 같아 보여요? 무슨 소리야? 회장님이 아버지 되게 챙겨주시는데. 선우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말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선우한테는 말하지 마라.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혹시. 그때 선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만식이었습니다. 회장님이시네. 선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막 집에 도착했습니다.
목소리가 한껏 공손해졌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울 게 많았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선우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이 나한테 정말 잘해주셔. 이번 승진도 밀어주신대.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워. 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승진을 위해 아버지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회장의 친절 뒤에 어떤 협박이 숨어 있는지. 당신은 회장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좋은 분이지. 엄하시긴 한데 능력 있는 사람은 인정해 주시거든. 선우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되게 좋아하시고. 정말 그렇게 보여요? 응, 아버지가 회장님 얘기할 때 보면 자랑스러워 하시더라. 선우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지 웃음을 진짜 미소로 본 거였습니다. 강요된 찬사를 자발적 존경으로 오해한 거였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내일 아버님 댁에 같이 가요. 갑자기 왜? 그냥 오래 뵙지 못했잖아요. 그래, 알았어. 내일 시간 내볼게. 선우는 씻으러 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더 깊었습니다. 조만식의 두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은인, 시아버지에게는 가해자, 그리고 그 둘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이중성이었습니다. 한쪽을 볼모로 다른 쪽을 지배하는 비열한 수법이었습니다. 서연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회사 전화기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자동 녹음 기능이었습니다. 조만식의 협박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서연은 파일을 안전하게 저장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지키고 남편에게 진실을 알리고 조만식의 가면을 벗기겠다고.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시아버지를 만나면 이 녹음을 들려줄 거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우자고 설득할 거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 법이 아버지를 지켜줄 거라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서연의 결심도 함께 단단해졌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그렇게 믿으며 아침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연은 로펌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동료 변호사 김민준이 인사했습니다. 서연 변호사님, 어제 부탁하신 자료 준비됐어요. 민준은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받아 책상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변호사님. 수고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심각한 케이스 같던데요. 민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시작된 기록들이었습니다. 한정우, 68세, 남성. 병원 진료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5년 3월 12일, 우측 늑골 골절. 진료 소견 낙상으로 인한 부상. 2015년 8월 7일, 좌측 손목 염자. 진료 소견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2016년 1월 23일, 안면부 타박상. 진료 소견 욕실에서 넘어짐. 2016년 6월 15일, 우측 견갑골 타박. 진료 소견문에 부딪힘. 기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매년 서너 번씩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늘 비슷했습니다.
넘어졌다, 부딪혔다, 미끄러졌다. 서연은 페이지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2020년 4월 5일 기록이었습니다. 흉부 타박상, 우측 늑골 균열. 담당 의사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환자 진술과 상처 부위 불일치, 외상 패턴 의심스러움. 서연의 눈이 그 문장에 고정됐습니다. 의사도 의심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부인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더 파고들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1년 7월 18일 안면부 열상. 5반을 꿰맸습니다. 진료 소견 야외 활동 중 낙상.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긴 상처가 있었습니다. 멍이 뺨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걸 혼자 감당하셨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패턴이 너무 명확해요. 10년 동안 이렇게 반복됐어요. 평균적인 60대 남성의 외상 빈도보다 5배 높습니다. 민준은 통계 자료를 펼쳤습니다. 게다가 상처 부위를 보면요. 민준이 기록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대부분 상체 부위예요. 얼굴, 가슴, 어깨. 진짜 넘어지면 무릎이나 손바닥을 다치는 게 정상이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분석이 맞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때린 거였습니다.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파일을 넘겼습니다. 2022년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 분기마다 어김없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연은 엑셀 시트를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표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방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니 규칙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주말 이후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시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만식이랑 술자리가 있으면 주말마다 골프나 술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아버지는 다쳤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해요. 상습 폭행죄로요. 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있어야 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왜요?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아드님 때문에요. 가해자가 아들 직장 상사거든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케이스군요. 어렵네요. 서연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변호사님, 골프장 CCTV 영상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골프장이요? 어느 곳인데요? 서울 근교 회원제 골프장이에요. 제가 위치 알려드릴게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영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일단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보시겠어요? 서연이 부탁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골프장 직원들 증언도 받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서연은 다시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꼼꼼히 읽었습니다. 각 기록마다 메모를 했습니다. 날짜, 상처 부위, 진료 내용, 의사 소견. 모든 것을 노트에 옮겼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동료들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자 정리가 끝났습니다. 총 42건의 병원 방문 기록이었습니다.
10년 동안 42번 다쳤습니다. 평균 석 달에 한 번씩이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몸도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을 거였습니다. 아들을 위해 참았던 10년. 그 시간이 이 기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아, 서연아. 무슨 일이니? 오늘 남편이랑 저녁에 뵐 수 있을까요?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래 뵙지 못했잖아요. 그래. 알았어. 집에 올래? 아니면 밖에서 볼까? 집으로 갈게요. 6시쯤 도착할게요.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아버지께 보여드릴 거였습니다. 이 기록들을. 그리고 설득할 거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말라고. 법이 아버지를 지켜줄 거라고. 우리가 함께 싸우자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확인하는 일은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10년 동안 학대받았습니다. 친구라는 이름 아래서, 우정이라는 가면 뒤에서. 이제 그 진실을 드러낼 때였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서연은 파일을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이 기록들이 무기가 될 거였습니다. 조만식의 가면을 벗기는 무기, 시아버지의 존엄을 되찾는 무기,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무기. 서연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이 분기점이 될 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진실을 받아들일지, 함께 싸우기로 결심할지, 그 모든 것이 오늘 결정될 거였습니다. 서연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시아버지 댁을 향해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그렇게 믿으며 길을 달렸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서연은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 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 정우가 나타났습니다. 어서 와라. 들어오렴. 정우는 웃었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이 많은 걸 준비하셨어요? 선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간단한 거야. 앉아라.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서연은 계속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의 멍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다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얼굴 괜찮으세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야. 정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말 어디 부딪힌 거예요? 선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정우의 목소리가 경계심을 띄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선우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병원 기록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아, 그건 열어보세요. 당신도. 서연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선우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골절, 타박상, 열상, 염자. 끝없이 이어지는 상처들이었습니다. 선우는 페이지를 넘기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그게.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42번 다치셨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평균 석 달에 한 번씩이에요.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특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1년 7월 18일 기록이었습니다. 안면부 열상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사진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눈가에 긴 상처가 있었습니다. 뺨 전체가 멍들어 있었습니다. 참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낙상이 아니에요. 서연이 다른 기록을 펼쳤습니다. 의사소견을 보세요. 환자 진술과 상처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선우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선우야. 정우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왜 미안해요? 대체 누가 아버지를... 그때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조만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한정우. 내일 오전 9시까지 서류 들고 회사로 와. 거친 명령조였습니다. 선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목소리. 병원? 그게 중요해. 서류가 중요해. 조만식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아들 승진, 이번에 결정되는 거 알고 있지? 내가 한마디만 하면 끝이야. 알아들어? 협박이었습니다. 선우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 선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회장님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선우야, 미안해.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하잖아. 그래서 참았어. 무슨 소리예요? 선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때문에 맞으셨다고요? 내가 잘 되는 게 내 소원이었어.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너한테 잘해주시잖아. 승진도 시켜주신다고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선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맞는 것보다 중요한 승진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은 무슨... 선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선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일어나라. 내 잘못이 아니야. 정우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 때문이잖아요. 제가 그 회사에 있어서.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구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50년 직이라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정우도 울었습니다. 만식이는 나를 친구로 본 적이 없어. 그냥 불일 사람으로만 봤지. 서연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진 진실 앞에서 아버님,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법적 조치? 정우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형사고소요. 상습 폭행죄로. 하지만 선우가 저는 상관없어요.
선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사표 쓸게요. 선우야, 아버지, 이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예요. 선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이, 아니, 조만식이 아버지한테 한 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하지만 내 앞길은 제가 알아서 찾을게요. 선우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결연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다치는 걸 보면서 회사 다닐 순 없어요. 서연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증거는 충분해요. 병원 기록, 녹음 파일, 골프장 직원들 증언도 확보했어요. 그리고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망년의 날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CCTV도 있을 거예요. 정우는 서연과 선우를 번갈아 봤습니다.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요, 아버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선우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참으세요. 정우는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목이 메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선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켜드려야죠. 정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억눌렀던 고통이 쏟아졌습니다. 서연과 선우는 정우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았다. 아마.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법적 조치 취하자. 이제 그만 참겠어.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결심하셨어요, 아버님. 그런데 정우가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괜찮겠어? 회사 그만두면. 아버지, 걱정 마세요. 선우는 웃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미소는 환했습니다. 저 능력 있잖아요. 다른 회사 찾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정우도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할게요. 고소장 작성하고 경찰서에 고소하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정우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한 일이에요. 밤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연과 선우가 집을 나설 때였습니다. 정우가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네, 아버님. 편히 쉬세요. 선우야. 네, 아버지. 미안하고 고맙다. 아버지, 그런 말하지 마세요. 선우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너를 사랑한다.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선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서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버지가 그렇게 당하는 것도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그 회사에 있어서 회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고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바로잡을 거예요. 함께.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여보.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잖아요. 서연은 앞을 바라봤습니다. 길은 어두웠지만 마음은 밝았습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조만식의 가면을 벗길 거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존엄을 되찾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거였습니다. 반드시.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도착해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증인 확보.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조만식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길고 긴 밤이었지만 희망찬 아침이 올 거였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아침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로펌 사무실에서 마지막 검토를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고소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총 30페이지였습니다. 피고인 조만식. 죄명, 상습 폭행.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의 범행. 서연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병원 기록 첨부, 녹음 파일 증거, 골프장 직원 증언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서연 변호사님, 준비 다 됐어요? 동료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경찰서 가면 돼요. 서연은 고소장을 파일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정의를 향한 첫걸음이.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연은 시아버지 정우와 함께 강남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떨리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해요. 저도 떨려요. 서연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옳은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 옳은 일이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 창구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고소장 제출하러 왔습니다. 서연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상습 폭행이요? 네, 10년간 지속된 폭행입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증거 자료도 다 첨부되어 있어요. 경찰관은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거 심각한 케이스네요. 네, 그래서 빨리 수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형사과에 전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접수증을 발급했습니다. 곧 담당 형사님이 연락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정우도 옆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끝났네요, 아버님. 응, 이제 시작이구나.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10년을 참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됐어. 잘하셨어요, 아버님. 서연이 시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법이 아버님을 지켜줄 거예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선우였습니다. 여보, 고소장 제출했어? 응, 방금 끝났어. 고생했어. 아버지는 어때? 괜찮으셔. 여기 계셔. 서연이 휴대폰을 시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아버지, 선우예요. 정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아들.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저 지금 사표 쓰고 있어요. 뭐? 벌써? 네,
오늘 내고 나올게요. 선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우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우야, 미안해. 아버지,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세요. 저 이제 자유해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우가 정말 대견해. 네, 저도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조만식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한정우 씨가 회장님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법무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조만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정우가 나를 고소했다고? 네, 상습 폭행 혐의로요. 그 새끼가 감히. 조만식이 책상을 쳤습니다. 탕소리가 울렸습니다. 증거가 있답니까? 많다고 합니다. 병원 기록, 녹음 파일, 증인도. 당장 내 변호사 불러. 전화를 끊고 조만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정우, 너 이제 끝났어.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한선우 과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뭐? 사표를? 네, 방금 인사팀에 제출하고 나갔습니다. 그 자식도 날 배신했어? 조만식이 고함쳤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조만식은 혼자 남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손에 쥔 펜이 부러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연 변호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강남경찰서 형사과 박민수입니다.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출하신 고소장 검토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피해자분 출석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조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같이 오시죠. 감사합니다, 형사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즉시 시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내일 오전 10시에 경찰서 가셔야 해요. 그래, 알았다. 준비하고 있을게.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서연과 정우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너머에 박민수 형사가 앉았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한정우 씨,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우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 조만식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언제부터 폭행이 시작됐습니까? 2015년쯤부터입니다. 계기가 있었나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아들이 조만식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졌어요. 왜 참으셨습니까?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조만식이 아들을 협박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조만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들 승진, 이번에 결정되는 거 알고 있지? 내가 한마디만 하면 끝이야. 박 형사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녹음은 언제 한 겁니까? 일주일 전입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박 형사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병원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10년간 42건이네요. 네. 정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한 번도 신고 안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아들 생각에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폭행 사건을 일일이 진술했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피고인을 소환하겠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조만식 씨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정말요?
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네, 증거가 충분합니다. 상습성도 명백하고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박 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우도 악수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서연이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내가 용기 내준 거지. 우리 함께 한 거예요. 그래. 함께.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떳떳해졌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서연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시작이에요. 법정에서 이겨야죠. 그래, 맞아. 반드시 이길 거야.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우도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을 거였습니다. 빼앗긴 존엄을, 잃어버린 10년을 모두 되찾을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조만식에게 경찰서 출석 통보서가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조만식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찢어질 듯 세게 펼쳤습니다. 출석 통보라. 이를 갈았습니다. 한정우 그 자식.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스쳤습니다. 경찰이 움직인다는 건 증거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했어? 네, 내일 뵙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나가. 혼자 남은 조만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왕국이 보였습니다. 건설회사, 수백 명의 직원, 억대 연봉.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우 때문에. 절대 안 돼. 내가 이길 거야.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공방을 위한 전략, 증인 명단, 증거자료, 변론 요지,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남편 선우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여보, 쉬엄쉬엄 해. 고마워. 걱정돼? 아니,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야. 그래, 반드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이 싸움을 함께 이겨낼 거라고, 가족을 지킬 거라고, 정의를 실현할 거라고. 밤은 깊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진실이 곧 밝혀질 거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서연은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10년 동안 견딘 밤들을 이제 곧 아침이 올 거라고, 정의가 승리하는 아침이. 그렇게 믿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사흘이 지났습니다. 조만식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고가의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박민수 형사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만식 씨, 한정우 씨를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정우는 제 50년 친구입니다. 조만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 형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야, 한정우. 내 아들 승진. 내가 한마디만 하면 끝이야.
조만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합법적인 절차로 확보한 증거입니다. 박 형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골프장 직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조만식은 침묵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박 형사의 말에 조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심사실이었습니다. 조만식은 법정에 섰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 판사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의자 조만식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조만식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듣겠습니다. 젊은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의자는 10년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증거로는 병원 기록 42건, 녹음 파일, 목격자 증언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건설회사 회장으로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살폈습니다. 조만식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제 의뢰인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기업인입니다.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입니다. 판사는 조만식을 바라봤습니다. 피의자 할 말 있습니까? 저는 무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를 보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당신은 명백히 협박하고 있습니다. 조만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조만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법정 경비가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 밖에서 서연과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조만식이 수갑을 찬 채 나왔습니다. 정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만식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경찰이 조만식을 끌고 갔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시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응, 괜찮아. 가장 힘든 고비는 넘었어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연이 앞을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인터뷰 어렵습니다. 기자들을 뚫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건설업계 거물 조만식 회장이 상습 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화면에 조만식이 수갑을 찬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우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신기하네. 아니야. 오히려 시원해.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선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너도 고생했어. 아버지, 저 다른 회사 면접 봤어요. 선우가 밝게 말했습니다. 잘 됐구나. 정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서연의 로펌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만식 측 변호사였습니다. 합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5억을 제시합니다.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5억으로 10년간의 폭행을 덮으려고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정의를 원합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끝까지 갈 겁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러시죠.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즉시 시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조만식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어요. 우린 합의 안 할 거지? 당연하죠. 제가 거절했어요. 잘했어. 돈이 문제가 아니야.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판 날짜 잡혔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알았다. 준비하고 있을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 하지만 법이 있었습니다. 정의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기겠다고. 그날 밤 서연은 재판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증인 신문 시나리오, 증거 제시 순서, 최종 변론 내용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남편 선우가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이번 재판 꼭 이길 수 있을까? 선우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증거가 넘쳐나는데. 믿을게. 선우는 아내의 어깨를 주무렸습니다. 고마워. 우리 가족이잖아. 서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무수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최종 변론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조만식은 10년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학대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쳤습니다. 마음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습니다. 정의를 위해, 시아버지를 위해, 진실을 위해. 밤은 깊었지만 서연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재판은 다음 주였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결판을 낼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변론문을 완성하고 저장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년간 참았던 그 고통,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정의를 향한 마지막 한 걸음.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야.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주 재판정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진실이 승리할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며 서연은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희망찬 아침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정장을 다듬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긴장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으니까요. 남편 선우가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여보, 잘할 수 있어. 응, 고마워. 서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은 준비되셨을까? 아까 전화했는데 벌써 나가셨대. 그렇구나. 서연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류 뭉치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준비는 완벽했으니까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이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아, 서연아. 일찍 왔어. 아버님도요. 긴장되시죠? 응, 많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끝나는 거지? 네, 오늘 판결 나와요. 서연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믿는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자들도 몰려 있었습니다. 한정우 씨, 오늘 승소 확신하십니까? 변호사님, 한마디 해주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법정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넓었습니다. 판사석이 높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우도 보였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과 정우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을 봤습니다. 조만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도관 옆에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정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만식은 눈을 피했습니다. 옛날의 당당함은 없었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법정 경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성 판사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모두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조만식 상습 폭행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검사, 논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검사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조만식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병원 기록은 42건입니다. 평균 석 달에 한 번씩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들었습니다. 골프장 직원 3명의 증언도 일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고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상습 폭행입니다. 검사는 조만식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10년간 학대했습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입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검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하십시오. 조만식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무죄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병원 기록은 단순한 노화로 인한 것입니다. 녹음 파일은 맥락이 왜곡되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도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 의뢰인과 피해자는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입니다.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앉았습니다. 판사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서연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피해자는 그 시간 동안 매 순간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잔인하게 폭행했습니다. 서연은 조만식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10년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학대입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42건의 병원 기록, 명백한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 3명의 목격자 증언, 모든 증거가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합니다. 서연은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는 10년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용기를 냈습니다. 법이 그 용기에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우는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의 선우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조만식, 앞으로 나오십시오. 조만식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앞으로 나갔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병원 기록, 녹음 파일, 증인 증언 모두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지배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을 인질로 협박했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판사는 조만식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10년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우정을 배신하고 약자를 괴롭혔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사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조만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조만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장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미 서류를 덮었습니다. 판결은 끝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우가 가장 크게 박수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습니다. 정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서연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이긴 거야? 네, 정의가 이겼어요. 정우는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목이 메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선우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이겼어요. 그래, 이겼구나. 정우는 아들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정우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10년간의 고통 어떠셨습니까? 카메라가 정우를 향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10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때문에. 정우는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법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정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말하세요. 법은 약자의 편입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연이 정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님 가시죠. 응, 가자. 세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진짜 자유의 햇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 모였습니다. 축배를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버님. 서연이 잔을 들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정우도 잔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아버지,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선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 참. 말 안 했죠?
선우가 밝게 말했습니다. 저 새 회사 최종 합격했어요. 정말?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야.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정우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도 이제 새 출발이구나. 네, 아버지. 우리 모두 새 출발이에요.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연과 선우는 차를 타고 갔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선우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위해서 이렇게까지. 당연한 거잖아. 우리 가족이니까.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여보. 서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했어. 옳은 일 했어. 응, 옳은 일.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천천히 집을 향해 갔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마음은 밝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정우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본 하늘이었습니다. 자유롭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님, 행복하세요.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날아갔습니다. 정우도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10년간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고,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웃으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정우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모든 것이 가벼웠습니다. 자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두려움 없이 걷는 것, 떳떳하게 사는 것, 웃으며 살아가는 것. 정우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파일에 넣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10년의 고통이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중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법이 있었습니다. 정의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이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약자를 지키는 것,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길이었습니다. 서연은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한 마음, 가족을 지킨 마음, 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깊어갔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밤, 진실이 밝혀진 밤, 행복이 시작된 밤, 모두에게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자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편지였습니다. 한정우님께 뉴스에서 배웠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지는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용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다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우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래, 좋지. 6시에 갈게요. 서연이도 같이요. 알았다. 기다릴게.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로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의뢰인과 상담 중이었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도 한정우 씨처럼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돈이. 걱정 마세요.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변호사가 된 이유였습니다. 약자를 지키는 것, 정의를 실현하는 것. 저녁 6시였습니다. 서연과 선우는 정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왔니? 정우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리하세요? 선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간단한 거. 맛있을 거야. 식탁에는 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불고기, 김치찌개, 나물 반찬들. 와, 대단하시네요. 서연이 감탄했습니다.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 정우는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선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내일부터 새 회사 출근해요. 그래, 축하한다. 정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회사예요. 이제 떳떳하게 일할 수 있어요. 선우는 밝게 웃었습니다. 정우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히려 잘 됐어요. 서연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모든 게 잘 풀렸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야. 정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좋아. 매일 공원 산책하고 요리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요? 응, 새로운 친구들.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 정우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버지. 선우가 말했습니다.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아버님, 우리 가족이잖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응, 우리 가족.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연과 선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선우가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잘했어.
옳은 일 했어. 응, 옳은 일. 차는 천천히 집을 향해 갔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정우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한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네, 왔습니다. 정우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팔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아이고, 한 선생. 기다렸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우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론 웃고, 때론 공감하며. 한 선생, 고마워요. 즐거웠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할머니. 복지관을 나서며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은 도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상담했던 여성의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을 완성했습니다. 또 하나의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서연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행복하시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정우는 또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정우님,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말하기로 했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용기 있게 살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우, 서연, 선우는 함께 공원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날씨 좋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응, 정말 좋아. 정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너희 덕분에. 우리도 행복해요, 아버지. 선우가 말했습니다. 응, 고맙다. 정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저 석양 보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예쁘다. 정우가 감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아요. 선우가 말했습니다. 응, 새로운 시작.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행복한 삶의 시작, 자유로운 삶의 시작. 세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함께 이겨냈다는 것, 함께 행복하다는 것,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는 것.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세상, 진실이 밝혀진 세상, 용기가 빛나는 세상. 그 세상에서 세 사람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웃을 것입니다. 10년의 침묵은 길었지만 용기를 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찾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더라도 용기를 내면 새로운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은 오늘 정우가 맞이한 것처럼 따뜻하고 자유로울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행복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도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